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어떻게 보면 이르면 주말에 또 이란과 2차 대면 협상을 좀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인 채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 압박 속에서 오늘장에서 6,200선을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0.5% 하락을 한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장에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닥은 0.6%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일단 2차 전지주들 좋았습니다. ESS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리튬 가격 반등에 힘입어서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속속속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런 강한 전망 그리고 K-뷰티에 대한 위상이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관련주들의 또 훈풍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마주 성격에서 보면 오늘장에서 진단키트 관련주, 코로나19 변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확산 존짐 우려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 내에서는 신풍제약이 가장 큰 폭으로 또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졌고요. 그리고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광전자 관련주들이 이 3월 달에 이어서 4월 초까지 계속해서 급등세를 가져갔는데 이 부분이 엔비디아 젠스랑 CEO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최근에는 이번 주에는 양자 암호 관련주, 보안주로 쏠리나 싶었는데 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무더기 상한가를 보였던 이 양자 그리고 보안주들은 다소 차익 실현을 또 출회를 하면서 오늘장에서는 또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광통신 관련주들도 최근에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빠르게 테마주 위주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 내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1위부터 5위 내에서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두 종목만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7%, LG에너지솔루션 0.4%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투터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1위부터 5위 내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두 종목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6%, 1.4%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 알테오젠, 삼천당제약은 파란분 켠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이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힘을 내주는 종목 STX 엔진입니다. 오늘장에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또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AI 열풍을 좀 타는 건지 오늘장에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뿜는 모습이었습니다. STX 엔진, 애프터마켓에서도 상한가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외에는 신풍제약, 후성, 한화엔진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승의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의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내에서는 한국정보통신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가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더 시세를 보이는 모습 추출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는 10%대의 상승에 그쳤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24% 넘게 또 시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은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4월 들어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코스피는 이 고가를 기준으로 23% 가까이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거래일 동안에 6% 넘는 또 시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이래서인지 코스피가 다소 쉬어갔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만한 섹터와 종목에는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그동안 이번 주에만 좀 브레이크 없이 밟다 보니까 예. 시장이 오늘 살짝 주춤을 한 건지 예. 오늘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반면에 코스닥은 또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주말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의 이 2차 예, 맞습니다. 협상 관련된 예. 그런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이야기들이 발언을 많아요. 하면서 예. 또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스럽게 또 전쟁에 대한 리스크, 걸프 지역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는 4월 달에 보여줘야 되는 실적 시즌의 정상적인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던 상황들이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등을 돌렸던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오늘은 좀 2조 원가량의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또 고무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무너지지 않았어야 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은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어제 우리 앵커님께서 이쯤 되면 시장 좀 쉬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딱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미국과 이란전 이후에 6,200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6,200선을 돌파가 돼서 끝난 건 아니긴 하지만 다행스럽게 6,200선에서 지금 공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주말을 앞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앵커님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토요일 트럼프의 SNS는 연중 무휴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트윗으로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기대감들을 계속 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필요하죠, 여러분들. 너무 말씀이 많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만 말씀 좋겠습니다. 무언가 결과물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다가 내용들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시장에서는 그 피로감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협상이 열리고 나서 결렬되고 또는 서로 등 돌리고 갔다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1차 자체는 그냥 서로 면 트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3차 계속 이제 테이블이 열릴 텐데 그 협상 테이블에서 어떠한 조건들이 잘 조율이 되는지 정도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은 그 과정에서 약간은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종국은 뭐다 여러분들? 휴전이든 종전이든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시장의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는 약간 좀 쉬어갔어요. 지수가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 섹터군들이 약간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 장세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계속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눌림받고 올라가고 눌리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밀려있던 종목군들은 다시 그 자리를 꿰차고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관련주들, 3천당 제약을 제외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이어졌고요. 그리고 앞서 또 리튬 가격 딱 짚어주셨잖아요, 우리 앵커님이. 아침서부터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선물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올라왔습니다. LNF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삼성 SDI 기본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에서 이번 주에 제가 에코프로비만 2번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잡아놔야 될 종목. 쉽게 말씀드려서 늘 반도체가 시장을 계속 끌지는 못하거든요. 갔다가 좀 쉬어요, 여러분들. 그럼 요 쉬는 구간에 어떤 섹터들이 갈 것이냐. 그럼 그동안에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튀어 올라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내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쉬어갈 때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K뷰티.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번 주에 여러분들 AVCNC라는 종목, K뷰티 관련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뭐 실적도 좋고요. 주가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받았던 상황들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또 이제 봄, 여름, 또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또 화장품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또 살아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뭐 내러티브도 너무 좋고요. 실적도 너무 좋은 상황에서 K뷰티의 리바운딩이 지난주서부터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도 눈에 띄게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양자 컴퓨팅과 광통신입니다. 광통신이 어제 굉장히 크게 좀 밀렸죠. 근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몇몇 종목군들이 좀 있었고요. 또 양자 컴퓨팅은 광통신의 이 테마 수급들을 이어받으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틀 연속 또 상한가를 보여주다가 오늘 또 급격하게 또 조정을 받는.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올바른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정상적인 방향성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테마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리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 애매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이게 시장이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지 말자는 얘기죠. 시장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올바른 길이고요. 그 올바른 길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전략들 잘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6,190원, 90포인트죠. 그리고 박스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돌파 이루어진 상태에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상당 부분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코스피 지수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TSE라는 종목입니다. 5일선, 20일선 맞닿는 구간에서 빠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인데요. 이 TSE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단기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돌아서는 그 지점서부터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5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3월달, 4월달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쉽지 않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광전자입니다. 3월 24일.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장이 쉬어가거나 시장이 방향성들이 특별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종목군들을 트레이딩을 해줘야 되는지 아마 이번 3월달과 4월달의 박스권 장세에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5배가량 558%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빛과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닥권서부터 계속 올라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한 번에 이 시세가 쫙 밀리는 경우들은 없거든요. 한두 차례 정도 중간중간마다 또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오는 구간들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좀 공격적인 그런 매매들을 하는데 좀 돌다리도 좀 두드려 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저는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늘 말씀드리지만 빛과전자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월 달에 한 336%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도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 3월 달에 지지부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한 400%가량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SKC 순환매 관점에서 우리 뭐 보자? AI 밸류체인 안에서 새로운 기술이 부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리기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SKC도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22%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늘 또 가장 좀 눈에 들어왔던 섹터는 조선기자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에 어떻게 보면 좀 목말라 있죠. 그죠? 이렇게 새로운 모멘텀들이 딱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가 뭐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가면서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재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 올라갔던 움직임들은 하나엔진, HD엔진, STX 엔진까지 엔진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라가서 뭐 매매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뭐 변곡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변곡점이 나오기 이전에 모멘텀들이 나옵니다. 그 모멘텀들이 뭐였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죠, 여러분들? LNG 관련된 그 엔진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엔진을 잘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너무 좋잖아요.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올리기 명분인 자체가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차트로 설명드리기 되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박스권 상단 돌파됐죠? 자,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왔으면 상한가 들어갔죠? 자, 여기서 매수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거든요.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런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왜 이 모양새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명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명분들을 굉장히 많이 까먹으세요. 왜? 이거 공부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맨날 차트 보면서 여기 돌파됐으니까 여기 지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들. 돌파가 됐었을 때 이 STX 엔진을 끌어올리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회성 이슈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 받으면서 올라갈 건지는 그거는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데이터 센터에 이 선박용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의 뭐 UPS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엔진으로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엔진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잠깐 우리 한번 해볼까? 라는 의논 자체로만 끝난다고 되면 이 시세가 어떻게 돼요? 다시 꺾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트로만을 주식을 해석을 하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빛거전자 오늘 다시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급 자체가 굉장히 뭐죠, 여러분들? 수급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올릴 때도 무섭게 내리지만 올릴 때도 무섭게 올리지만 내릴 때도 무섭게 내리고 그 다음에 변동성들도 시장에서의 수급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지를 잘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쉬어가긴 했죠. 하지만 제가 3월 31일 날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박스권 하단입니다. 자, 이쯤에서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가지고 우리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릴지 아니면 새로운 영역으로 진행이 될지. 새로운 영역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직전에 보여줬던 6,300선을 훌쩍 넘어서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500포인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SK 하이닉스가 차익 물량들이 나온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섹터가 나오지 않는다고 되면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밀리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번 주의 흐름들 그리고 이번 주의 흐름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모멘텀들 다음 주의 일성들을 가지고 지수에 대한 흐름들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로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특징과 더불어서 이 종목들까지 흐름 짚어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쟁 이전까지 좀 이 낙폭을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공략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에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또 예. 우리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예. 선제적으로 봐야 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늘 반도체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전략이 딱딱 떨어져 맞았습니다. 이런 게 너무나도 신기한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봐야 될 만한 조건이 안 보여요. 그렇죠. 아쉽죠. 우리 네. 교육방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요새는 이제 초봉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경험이 많지 않으시니까 매일 이렇게 빨간 종목들만 찾아다니세요. 근데 사실은 빨간 종목들만 찾아다니시게 되면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홀짝이었잖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럼 내 계좌가 계속 깨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시장 국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시장이 지금 상승인지 하락인지 횡보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3월달하고 4월달에 이 차트 정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횡보 장세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시장 상황이 바뀌었죠. 횡보에 대한 실전 매매 원칙을 적용을 시키면은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죠? 우리 애기들 보면 두뇌 발달 시킨다고 이거 뭐 원통형, 뭐 네모, 별, 세모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 넣는 거 있잖아요. 계속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통형 원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나는 사각형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략이 틀리는데 내 포트폴리오 계좌가 올라가겠습니까? 수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실전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왜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시장은 늘 방향성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횡보하고요. 또 어떨 때는 상승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뭐 시장의 매크로 악재가 나오게 되면 또 하락을 합니다. 그 세 가지 국면에 따라서 실전 매매 원칙들이 다 달라져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이고 뭐고 그냥 내 종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종목 가요? 내 종목 안 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주도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하락하는 장에서는 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줘야 되고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는지, 또 횡보할 때는 주도주가 없는 반면에 새로운 테마주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이목을 확 집중을 시키는 경향들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국면마다 실전 매매 원칙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 차트의 정석에다가.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가의 변곡점입니다. 제가 이따가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 종목군들 대부분이 변곡점이 나온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 매수 어떻게 할 건데, 매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들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차트의 정석에 제가 넣어놨어요.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막 여러 번 계속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라고 궁금하실 거고, 차트의 정석에 대한 내용들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신청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QR 코드가 나갈 거예요. 그 QR 코드를 통해서 우리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그 교육방에 이 차트의 정석을 신청하는 방법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신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오늘은 쉬세요. 예, 오늘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리셨기 때문에 오늘은 주식 잊으시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 날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의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3월 30일 날 여러분들에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1,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3월 30일입니다. 최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날. 그리고 시총 2등 종목이 4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죠. 똑같아요.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순환매 관점에서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것들 상승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방입니다. 교육방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날 눌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던 실전 매매 이 차트의 정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상승이 되든 박스권을 그리든 하락장이 오든 기본적으로 주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 종목을 사든가 아니면 저항을 돌파를 시키는 종목을 사든가,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작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매매해야 되잖아요.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막연하게 계속 들고 가실 거예요? 빠지는데 계속 들고 가실 겁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던가, 또는 내가 이 종목을 갖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자리에서는 내가 주가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으니 물을 타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실전 매매들. 뭐 물타기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 오나 최적의 저점 구간들이 오게 되면 빠르게 물을 타가지고 단가를 확 낮춰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데를 보면 물타기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실전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전략들을 이 차트의 정석에다가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우리 교육방 많이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시장 자체는 우리가 이번 주에 6자를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별로 순환매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광통신 관련주들이 그렇게 뜨겁더니 이번 주에는 양자, 보안 섹터,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참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 또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물처럼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나도 이 전자책 받아보면서 주말 동안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또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 주말에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받아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일요일 날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에 협상이 진행될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또 일요일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도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 가운데서 중심이 될 만한 종목과 섹터까지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요일 밤 8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우리가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활주로 기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법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박스권 때 박스권 돌파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정말 징그럽게 오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지금서부터 박스권이 오래 진행됐잖아요. 예. 자,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씩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찌됐든 우리가 박스권을 돌파를 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좀 변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시장이 변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성격에 맞춰서 우리가 기법들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시장에서 유연한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시장은 또 어떤 얘기 듣죠, 여러분들? 자, 시장은 대응입니다. 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우리 6,300을 바라보고 야, 이거 SK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면 7,000도 바라볼 수 있겠는데? 라고 정말 꿈에 부풀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TSE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이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몇 프로가 상승을 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딱 22%가량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윙으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꽤 괜찮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꽤 괜찮은 수익률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었겠죠. 근데 최영동 전문가가 왜 갑자기 TSE라는 종목을 계속 박스권 돌파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뜬구름없이 자, 상승 추세 진행되고 있네요,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해드렸던 이유들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추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이 종목 보시게 되면 5일선, 21선이 맞닿는 이 구간에서 뭐예요? 주가가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5일선, 21선 지지받았으니까 여기 상승 추세선의 하단을 노려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1차적인 해석이고 우리 이 부분들과 더불어서 2차, 3차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밑에 스토캐스틱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자, 이 구간대에서 스토캐스틱을 보세요. 시그널선하고 %K, %D가 교차가 이루어지면서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 지점도 마찬가지로 과매도 영역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심플하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교육방에서도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BH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때 말씀드렸어요. 히든 종목으로. 요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요 구간대에서 우리가 자, 박스권 돌파됐으니까 매수하세요. 요걸로는 설명이 조금 미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토캐스틱을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할게요. 자, 이 구간입니다. 저점이죠. 여기서 못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주가는 올라오니까. 그리고 3월달, 4월달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횡보가 됩니다. 근데 봤더니 5일선하고 21선 딱 맞다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시작했던 저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점이 딱 맞아 떨어져요. 상승 추세가 발생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1차적인 조건은 만족을 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스토캐스틱을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스토캐스틱에 대한 저점도 높아져요.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이 생기죠. 그리고 쭉 이어보게 되면 상승 추세 생기거든요. 그럼 요 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요. 스토캐스틱끼리.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방으로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BH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모멘텀들을 체크하면 되겠죠. 근데 모멘텀들이 나와야 제가 주가 올라간다고 했죠. 뭐 나왔습니까? 자, 애플 폴더블 얘기 나왔잖아요. 애플 폴더블 자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거예요 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BH만 올라간 게 아니고 모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모두 올라갔습니까? 파이nem텍이라는 종목도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렬의 이 과정들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려면. 차트 완성됐으면 올릴 만한 모멘텀들이 뭐가 있을까? 뉴스 검색해보세요. 일정들 다 나와요, 여러분들. 잠깐만, 요거 시장에서 좀 집중을 받겠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시즌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만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IT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한다고요. 그거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점까지 나왔고 포인트까지 나왔고 모멘텀까지 우리 체크했고 잠깐만 올라갈 내용들이 나왔네? 사세요. 그럼 갑니다. 그럼 30%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보유하고 나서 2, 3일만 있으시면 여러분들 수익 관점으로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오실 수가 있으시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무릎을 탁 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알아먹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뭐 차트 보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라고 하면 답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포인트가 나왔으면 주가를 올려야 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명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음 SK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BH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BH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이 저점 만들어내면서 우상향되죠. 주가도 우상향됐다. 포인트 나왔다. 들어가자. 수익 관점에서 30% 이상 수익 나는 거죠. SKC도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 저점 잡혔다. 자,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스토캐스틱이 우상향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변곡점이라고 판단 내리는 이 지점에서 스토캐스틱도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 종목이 왜 SKC가 왜 올라가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환매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 계속 쭉 올라갔다가 잠깐만 광통신 올라갔네.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유리기판이잖아요. 왜? AI 쪽에서 어찌됐든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광통신이 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뭐 HBM 사고, DRAM 사고, SSD 사가지고 계속 전력 낭비하면서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순간에 오면 딱 멈춰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비용은 계속 고정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회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성능, 더 나은 성능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투입되는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새로운 기술들을 끌고 오겠죠. 엔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광통신도 마찬가지고 유리기판도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왜?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기판 하게 되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막 휜다고요. 휘고 막 고장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럼 그것도 다 교체 비용이거든요. 근데 유리기판은 처음에 투입되는 비용은 비싸지만 뭡니까, 여러분들? 연구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 보겠죠. 잠깐만, 이게 남는 건가? 플라스틱 계속 쓰는 게 맞나? 유리기판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돈 딱 넣어가지고 딱 고치해 놓고 평생 내가 유리기판으로 써볼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장성에 대해서 딱 비치기 시작을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시장도 올라가겠다. 자, 여기 한번 우리 들어가서 수익 한번 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방하는 과정 속에서 요번 주만 22%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딱 하루 만에. 이러면서 수익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무슨 엘빈 토플러도 아니고 2년 뒤, 3년 뒤, 4년 뒤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죠? 예상 안 한다고요, 저는. 그 세상을 몰라요, 저는. 제가 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2년 뒤에 세상, 3년 뒤에 세상, 4년 뒤에 세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2000년 원더키드도 저거 만한데?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현재의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다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따라가셔도 여러분들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 꿈꾸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그때그때 시장 트렌드만 잘 따라가도 돈은 번다. 자,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돌죠? 돌죠? 주가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가요.
근데 보시게 되면 5일선, 21선 돌파되면서 얘도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일단은 1차적인 체크, 2차적인 체크 다 됐죠. 그리고 시장 올라가잖아요. 그럼 몇 프로?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35%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5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어디까지? 76,300원까지 갑니다. 주가를 올리는데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테마 빼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테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테마는 제가 지난 3월달, 4월달에 다 말씀드렸고 지금은 시장에 연동되면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왜? 지수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누락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피로틱스라는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피로틱스도 마찬가지로 유리기판이죠, 여러분들. 자, 우리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몇 개 돼요? 3, 4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SKC. 그리고 피로틱스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SKC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보자고요. 주가 여기서 움직이죠. 그리고 가요. 사이드로 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똑같아요. 스토캐스틱이 여기 위에서 우상향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횡보되다가 SKC 올라가는 날, 유리기판 올라가는 날 혼자 빵 뛰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혼자 뛰는 경우도 있지만 섹터가 딱 정해져가지고 같이 뛰어 올라간다. 그것들만 여러분들이 선점하시게 되면 주식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BM 계속 한 2번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거 왜 말씀드렸겠어요? 자, 이거 시장 돕니다, 여러분들. 시장 돌면은 2차원지 코스닥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그때 바이오 종목하고 2차원지를 꼭 끌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에코프로가 됐든 에코프로 BM이 됐든 어차피 동일한 방향이거든요. 물론 LNF가 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더 변동성을 크게 키우지만 그럼 적어도 에코프로 BM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주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반도체 좀 밀리네? 근데 내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잖아요. 2, 3%라도. 그럼 그게 이제 계속 쌓이면서 여러분들 돈 버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딱 하나예요. 밑에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의 정석입니다. 이게 실전 매매예요, 실전 매매. 제가 실전 매매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똥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자. 원더키드 2002년 그 뭐 비행기 날아가든지 뭐 차가 날아가든지 그건 상관없고 모르겠고 그건. 우리는 그냥 실전이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까.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밑에 QR코드입니다, 여러분들.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교육방에서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전 매매 원칙 들어가 있고 중과 벽공적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 이 타이밍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잡는 방법이 다 차트의 정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공부에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그리고 읽다 보니까 타당한데 나도 한번 공부해볼까? 라고 하는 의욕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현재 트렌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따라가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기법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만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이 더 설명 듣고 싶은데 아쉽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는데요. 2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혹은 입장 이렇게 2글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면 하시면 바로 또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 선물처럼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 이르면 또 이란과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면 2차 협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나도 실시간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요일 밤 8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교육방 오셔서 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퍼스트 클래스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한번 브리핑 도와주시죠. 예,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기법 얘기하면서 설명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4월 1일에 말씀드렸던 TSE, 요 종목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진입을 해야 됐는지, 그리고 진입 포인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이 상당히 잘 올라갔습니다. 제가 매수가 부근 한 12만 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그 뒤에 주가가 얼마? 17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4월 17일까지 최고가가 18만 원대, 18만 400원에 찍었습니다. 수익률이 꽤 괜찮게, 상승률이 꽤 괜찮게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고, 이러한 매매 포인트는 또 저와 함께하는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부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히든 종목으로 4월 14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어떤 걸까요? BH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34% 상승률이 나왔고, 제가 아까 왜 이 종목을 왜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포인트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최영 전문가가 얘기하는 종목들이 그래도 참 타당성이 있구나, 이해하기가 좀 쉽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4월 11일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입니다. 피로티스라는 종목이고요. SKC 말씀드렸고 피로티스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네, 이번 주에 종목이 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종목들은 제가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로티스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기간 동안에 26%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SKC 마찬가지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게끔 다 선점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22%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동진세미캠 4월 10일입니다. 간단하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주가 탄력도가 12%가 나왔어요. 딱 5일 갖고 있었거든요. 5일 우리가 딱 주가를 지켜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12%.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 3월 31일 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여기서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야, 이거 끝났다, SK 하이닉스. 야, 이거 전쟁 나면 이거 답도 없다. 자, 우리 다 도망가자. 자, 다 수익 실현시키자. 라고 했던 그 타이밍에 제가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에 나오죠. 야, 여러분들 진정들 하시고요. SK 하이닉스 지금 사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딱 저점 찍고 몇 프로? 46%가 갔어요, 여러분들. 시총 2등 종목이. 이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타이밍들입니다. 이런 타이밍들을 차트 정석을 통해서 기본 베이스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실전성을 딱 가미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소개시켜줬던 종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잡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제가 늘 여러분들 곁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 4월 19일 일요일이죠. 저녁 8시에요. 라이브 방송이에요. 이때는 뭐 하죠, 여러분들? 주간 전략 방송. 예. 자, 우리 전쟁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작전해야 되잖아요. 전쟁 치르고 작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작전을 우리가 수행하러 가야 되는데 전혀 예행 연습 없이 가요? 아니잖아요. 군인들도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들어가지, 자대 배치받듯이 우리도 훈련을 받고 그 다음 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저녁 라이브 방송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매일 데일리로 또 10시 반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시고요. 우리 QR코드 그리고 문자 3772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또 재미있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해가면서 또 시장 대응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교육방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예, 또 시간이 없습니다. 예,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 배분을 제가 조금은 좀 앞에서 많이 써가지고 종목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정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뭐 이번 주에 순환매 관점으로 분명히 한 번은 딱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원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을 맞춰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차전지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실적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컨센이 잡히잖아요. 그럼 주가 올라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고 상당히 잘 모여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위로 분출되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20만 원가량,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원익QN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직전 고점 과연 여기로 이제 도파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 중에 소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목요일 실적 기대감들이 그 이전까지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서도 조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좀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원익 QNC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35,000원,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아, 이 종목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 여기를 과연 돌파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거의 이제 변동폭들은 다 왔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여기를 이제 돌파시킬 수 있을 만한 요 모멘텀이 무엇일까? 요게 궁금하시죠? 요 궁금한 내용은 교육방입니다.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교육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오늘 종목에 대한 3가지 종목들 한번 주말 시간 내셔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더 멀리 더 높게 갈 만한 세 종목 들고 왔습니다. 2가지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들고 왔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오직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또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일 겁니다. 주소 타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법 이외에도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 밤 8시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에 미국과 이란 관련된 소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공부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주말 동안에 차트의 정석을 통해서 쉽게 한번 시장을 보고 싶다. 나는 주린이지만 너무나도 시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 참 어렵고 막막하죠. 하지만 실전 투자에 있어서 노하우들 이 차트의 정석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또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까지도 받아보면서 교육방 내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관련된 공부들 많이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